그런데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여론조사 논란 하나가 있습니다. 차분히 짚어볼 문제가 뭐냐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줄곧 높게 나오던 정기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돼서 이 민감한 시기에 그 배경을 두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윤 전 총장 측도 바로 발끈했는데 이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윤 전 총장이나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고요. 반대로 범여권 민주당 후보들은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ARS 방식의 조사 중에 한 언론사와 또 특정 회사의 조사 결과 윤 전 총장 측에 그동안 조금 우호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해당 여론조사가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튀는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니라 다른, 이게 사실은 머니투데이 의뢰한 P&R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가 JTBC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선거 이후에 오히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좀 더 오른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만 윤 전 총장에게 좋은 결과 나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ARS 방식은 윤 총장에게 좀 유리하고 전화면접 방식은 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에게 유리했던 것인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 머니투데이 의뢰한 P&R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던 조사가 말이죠. 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당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계속해서 항의 전화를 해서 이 여론조사가 갑자기 취소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를 기반으로 윤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항의를 한 것이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보도보다 조금 더 나간 생각을 하는 게 대형 언론사가 단순 지지자들의 항의만 받고 정기 여론조사, 몇 달째 하고 있던 정례 여론조사를 취소한다는 건 제 상식이나 업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전 뭐 개인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해당 언론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 업체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정기 여론조사를 해왔던 이 업체를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하고 바꾼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정도는 언론사에서 소상하게 말해주는 게 이 같은 정치 공정성 시비를 일축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곧 윤 전 총장에게 유리했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왜 멈췄냐. 이 관계자 한 명은 압력이 없었다. 새 기관을 선정해서 조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자막도 흘러가고 여당에서는 가정 문제를 남 얘기하듯 한 것에 대해서 본인부터 반성해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최 교수님 이렇게 반박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마치 이제 여당이나 정부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식의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언론사가 그러면 왜 갑자기 여론조사를 했던 단체,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발주를 해가지고 그 언론사가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걸 바꿨는지 하는 부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P&R이라고 하는 이 리서치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명확하게 밝혀야죠.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뭐 제가 볼 때 무슨 압력을 받아가지고 했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단위로 업체와 언론사 사이에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여심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거나 어떤 권고 처분을 받았다면 그게 이유가 되어서 이 업체랑은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눈에 띄는 여심위가 나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조치 없이 갑자기 계약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킨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그 여론조사 결과 수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도 하나 짧게 보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이겼다 졌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다만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과 엇비슷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면 글쎄요. 이것 자체가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예비 경선이 끝났는데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보도는 뭐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이제 가상 대결에서 일단 앞섰다는 건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 트렌드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꽤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여론조사 하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민감한 시점에 여론조사 기관을 바꾸면 그 합당한 또 이유를 좀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저도 뭐 정치부장 하면서 이 여론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위 계약 자체를 좀 오래 하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윈직 코리아 컨설팅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 그 전에 여당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해왔죠. 예.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분께서도 상당히 그런 좀 여당 쪽의 행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쨌거나 좀 오해를 받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마 여론조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표가 거의 매일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정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공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매일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게 너무 필요한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이 시점에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나온 밑에 자막도 흐르죠. 양자 대결, 이낙연 대 윤석열 이 부분 얘기와 윤 전 총장 여론조사 관련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